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외도란 사건은 이혼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건 후 이혼하는 부부도 있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은 외도가 발생할 경우 자동적으로 이혼을 연결짓기도 하죠. 그래서 외도와 직면한 외도 피해자들 중에는 앞뒤 좌우 위아래 따지지 않고 이혼부터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런 분들에게 오늘 칼럼을 통해 현명하고 지혜롭게 생각할 포인트를 드리고자 합니다. 혹 당신 부부가 외도와 직면하였고 이혼을 고민한다면 오늘 내용을 잘 참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외도 직면 후 이혼하는 부부들을 상담해 보면 외도의 파괴력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도 있지만 외도 직면 후 벌어지는 상황 때문에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 사례를 다뤄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첫째, 부부의 신뢰를 쌓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외도란 부부의 신뢰를 허무는 행위입니다. 외도가 어떻게 발생되었든지 관계없이 외도와 직면한 외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부부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느끼죠. 그런데 외도 행위자들 중에는 외도 발각 후 외도 관계만 끊으면 되는 줄 압니다. 이에 외도 관계 단절 후 자신은 할 것 다 했다는 듯 태연하고 무심하며 무책임한 경우가 있습니다. 외도 직면 후 부부의 신뢰가 향상되지 않으면 이 부부는 이혼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법적 이혼을 하지 않고 살더라도 심적 이혼을 한 상태에서 살 수 있죠. 따라서 외도 직면 후 부부가 해야 할 것은 부부의 신뢰를 다시금 쌓아 올려야 합니다. 만약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부부가 소진되는 경우입니다. 외도는 급성 혹은 만성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이고 외도 직면 후 부부에게 긴장과 갈등이 고조됩니다. 이에 감정 노동도 심하게 되고 심리적 에너지도 고갈되는 등 부부들은 소진합니다. 특히 날마다 부부가 다투고 싸우며 분쟁을 이어갈 경우 소진의 강도가 강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급속도로 심리적 에너지 소진이 많아지기에 이때 부부들은 이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도피성 이혼을 생각하죠. 따라서 외도와 직면한 부부에게 소진은 위험하며 이것은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셋째, 진실과 사실을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외도 직면 후 외도 피해자는 진실과 사실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외도 행위자는 진실과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죠. 여기에 대해 그 이유를 물어보면 외도 피해자의 경우 진실과 사실을 알고 사건을 이해해야 다음 출구로 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비록 용서는 되지 않을지언정 진실과 사실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죠. 외도 행위자의 경우 이미 밝혀진 것만 가지고도 외도 피해자에게 상처와 고통이 존재하는데 굳이 사실을 밝혀 상처와 고통을 줄 필요가 있느냐고 주장합니다. 은근 외도 피해자를 생각하는 것 같지만 이런 주장의 행간을 살펴보면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태도와 심리가 존재하죠. 그런데 외도 직면 후 외도 사실과 진실을 은폐하면 외도 피해자는 외도 행위자를 신뢰할 수 없고 동일한 사건을 다시 겪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부부 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힘들어지죠. 남은 대안은 이혼밖에 없다고 판단할 수 있고 이에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외도 행위자들은 알아야 합니다. 외도 직면 후 진실과 사실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외도 피해자가 진실과 사실 앞에서 상처와 고통을 맛보겠지만 이것은 치료와 치유를 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과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미 발생한 상처와 고통을 치료 및 치유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외도 행위자는 잘 인지하시고
진실한 모습, 진정성이 담긴 태도를 보여주고 싶다면 외도 직면 후 진실과 사실에 대한 고백이 필요하고 여기에 따른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필요합니다. 넷째, 외도 직면 후 변화가 없는 경우입니다. 외도란 사건은 배우자에 대한 배신 사건이지만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부부관계와 삶의 변화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인생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도 직면 후 부부는 삶의 변화를 해야 합니다. 특히 외도 행위자의 삶의 변화가 필요하죠. 그런데 말로는 변화하겠다 혹은 예전과는 다르게 살겠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삶의 변화가 보이지 않을 경우 외도 피해자는 이혼을 생각하며 기대와 희망을 접어버리죠. 따라서 외도 직면 후 부부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외도 행위자 삶의 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지나 생각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한 분석과 인생에 대한 공부가 있어야 가능하죠. 쉽게 말해서 인문학적 소양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결핍되면 의지와 생각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이에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외도 직면 후 부부 상담과 외도 상담을 권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외도 행위자가 함께 해야 하는 것도 모르는 것은 배우고 익히며 변화를 추구해야 하죠. 그런데 근거 없는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무조건 외도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든지 다시는 외도하지 않겠다는 구호만 외친다면 이런 구호는 효과 없는 구호에 그치고 맙니다. 이상으로 4가지 포인트를 생각 포인트로 드리는데요. 만약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과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하려고 하지만 방법적으로 부부가 한계를 가지고 있다면 이는 부부 상담이나 외도 상담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외도 직면 후 이혼을 생각하는 부부들의 특징을 다뤄보았는데요. 내용이 유익하고 공감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